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금을 하려고 해요. 얼마나 예금하시겠어요? 총 600만 위안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뱅킹이랑 문자 충전 서비스도 부탁드려요. 업무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일은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 은행에 600만 위안을 예금했는데 점심이 지나고 나니 599만 위안이 빠져나갔고 계좌에 692위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제가 왜 돈을 이 은행에 맡겼겠어요? 방금 전화로 계좌를 일시 중단해달라고 했는데도 문자는 계속 이체 중이라고 오고 있었어요.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돈을 은행에 맡기겠어요? 이 문제는 은행에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는 저희 은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저희 은행에서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가져간 게 아니라도 은행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은행 카드도 휴대폰도 모든 자료가 다 제 손에 있는데 600만 위안이 692위안밖에 남지 않았어요. 중국인들은 힘들게 모은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데 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에 맡긴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경찰이 은행 내부 범인을 잡더라도 법원은 범죄자만 처벌할 뿐 은행은 어떠한 배상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민중들의 오랜 저축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월 11일 광동 출신의 여성 이소분 씨는 본인의 실명으로 영상을 게시하며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조회하던 중 상해 이업공급망 관리유한공사의 대출 보증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 7일까지 상해 화서은행이 해당 회사에 총 3억 9,600억 위안의 대출금을 지급했으며 그녀는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소분 씨는 영상에서 해당 회사와 은행이 자신의 신분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허위 대출을 받았다며 이는 거액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상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상해 화서은행 측은 이 대출과 관련해 실제 보증인과 이소분 씨가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대출 회사인 상해 이업공급망 관리유한공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은 10월 9일자로 이 정보를 수정했으며 이소분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3.96억 위안의 거액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동의한 적도 없으며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상해 이업 공급망 관리 유한공사가 상해 화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8월 7일까지 은행은 해당 회사에 총 3.19억 위안을 10차례에 걸쳐 대출해 주었습니다. 저는 상해공안국, 금융감독기관 등 관련 부서가 공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경찰서에 있을 때 은행 측에서도 나왔고 그들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며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문제도 그들이 해결해 줄 것이며 적절한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은행 측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네티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대출 금액이 이렇게 큰데 보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큰 금액을 실수로 처리했다니 사기잖아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신분증 번호도 중복될 수 있나요? 사실 중국의 은행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예금자들이 은행에서 가짜 돈을 출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8월 26일山东省 제남시 장초구에 사는 문미라는 여성이 현지 우정저축은행에서 5만 위안을 출금했는데 그중 3만 위안이 연습용 지폐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습용 지폐는 은행 직원들이 돈 세는 연습을 할 때 사용하는 지폐로 사회에서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연습용 지폐는 진짜 지폐와 종이 질감과 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측은 창구 직원들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모든 과정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어 가짜 돈을 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미 씨는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도 은행의 주장과 일치했으며 이는 문미 씨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결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만 위안은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한 돈이에요. 이 뭉치를 열어보니 첫 장은 진짜 돈이었지만 그 뒤는 한번 보세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건 연습용 지폐예요. 은행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려면
영상을 저한테 보내줘야죠. 명확하게 보이는 영상이면 좋겠어요. 관련 부처와 집행기관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2019년 농업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3천 위안의 위조 지폐를 뽑았어요. 그때 누군가에게 말했는데 믿지 않더라고요. 요령성 심양의 한 네티즌은 일부 은행 창구 직원들은 정말 프로답지 않아요. 저번에 농업은행에서 5만 위안을 인출했는데 지폐 감별기에 걸러보지 않더라고요. 왜 감별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감별하더군요. 창구의 감시를 벗어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은행 측은 부인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네티즌은 은행이 이제 돈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건 너무 노골적이야. 중공의 은행은 항상 뻔뻔해. 하나라도 속일 수 있으면 속이는 거지. 이 여성이 관계자들에게 정의를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끼리 짜고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미 씨는 3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지만 또 다른 시안 출신의 정 여사는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정 여사와 남편은 힘들게 모은 돈 90만 위안을 은행에 예금했지만 반년 후 계좌에 1,000위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평생 저축이 허공으로 사라진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노후 자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광발은행도 큰 은행이니까 믿고 돈을 맡겼는데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은행에 90만 위안을 넣었는데 반년이 지나고 나니 잔액이 1,000위안밖에 남지 않았어요. 잔액이 변경된 걸 아셨나요? 몰랐어요. 잔액을 조회하고 나서야 알았죠. 그동안 외지에 있었고 카드도 저희 손에 없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카메라에 비친 이 여성이 바로 정 씨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90만 위안을 은행에 맡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정 씨와 남편은 직장에서 은퇴했고 은퇴연금으로 생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모은 90만 위안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길까봐 이자는 적더라도 현금으로 보유하기 위해 40만 위안과 50만 위안씩 두 개의 계좌를 나눠 넣었습니다. 반년 후 급히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말하길 두 개의 계좌에 남은 돈이 1,000위안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90만 위안을 넣었는데 어떻게 1,000위안밖에 없죠? 은행에서는 돈이 본점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모든 승인을 리더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고는 이미 했으니 본점에 가서 처리하라고 했죠. 정 씨는 몹시 불안했지만 은행 직원은 느긋하게 당신의 90만 위안은 이미 본점에 있고 급하게 필요하다면 북경에 있는 본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돈을 되찾기 위해 남편과 함께 북경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본점에 도착하자 직원은 그들을 한 투자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이에 정 씨 부인은 크게 화를 내며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따졌습니다. 직원은 정 씨의 예금 업무를 처리한 황 모 씨가 그녀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 씨가 관련 계약에 서명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이 말을 즉각 부인하며 상대가 금융상품을 추천하긴 했지만 자신이 분명히 거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북경에 도착한 후 깜짝 놀랐습니다. 북경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곳이 투자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돈을 광발은행의 직원인 황모 씨가 무단으로 옮겼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저희는 서명한 적도 없고 어떠한 금융상품도 구매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 돈을 옮겼을까요? 정 씨는 북경의 투자 회사에서 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정 여사의 예금 업무를 담당했던 황 모 씨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정 여사는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워 고향으로 돌아갔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정 씨가 돈을 예금한 당일 두 개의 은행 계좌에 각각 40만 위안과 50만 위안을 입금했으며 이 돈은 불과 몇 분 만에 모두 인출됐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은행에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황 모 씨는 돈을 넘기고 당일 퇴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 광서성 남영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상은행 남영 분행에서는 2억 5천만 위안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있던 은행 고위 간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은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남영의 여러 피해자들은 공상은행에서 대규모 예금을 한 후 그들의 예금이 은행 고위 간부 량근홍에 의해 조용히 빼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량건홍이 예금주에게서 돈을 훔쳤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은행은 이에 아무런 배상을 책임지지 않고 완전히 면책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도 있습니다. 여령성 대련에 있는 한 은행은 예금주의 동의 없이 예금주의 1,000만 위안을 무단으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예금주가 항의하자 은행 측은 그 돈은 2099년이 돼서야 출금할 수 있고 이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받아들일 수 없으면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宁보 출신의 고모 씨는 오랜 시간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길림은행 대령분행의 예금 이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다는 말을 듣고 대련을 방문해 중산로에 있는 길림은행 대련분행에 1,000만 위안을 1년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그녀는 이 예금이 동결된 상태로 표시되었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0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은행을 찾았고 그제서야 자신의 1,000만 위안이 담보로 잡혀 동결되었으며 이 담보는 장기 담보로 설정되어 2099년까지 출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예금이 동결되었고 사용 가능한 잔액이 0인 걸 보았죠. 은행 창구에서 조회해보니 은행 직원이 저에게 담보 보증을 설정했다고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은행에서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고 씨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자신은 결코 예금 정서를 담보로 대출 업무에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은행 측의 설명에 따르면 담보 위탁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고 씨가 돈을 예금한 지 사흘 후 한 공정소에서 길림은행 대련분행으로 통보가 갔습니다. 고 씨가 담보 위탁서를 작성해 은행이 이 1,000만 위안의 예금 정서를 담보로 대련에 있는 한 부동산 회사에 대출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공정소는 이를 공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은 위탁서를 받은 후 곧바로 이 부동산 회사에 997만 위안의 대출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고 씨의 돈은 동결됐습니다. 즉, 이 부동산 회사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 씨의 예금이 대출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자신이 이 대출을 받은 부동산 회사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떤 담보 위탁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으며 은천의 공정소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이 계좌는 이미 담보 상태입니다. 해지할 수 없다고요? 누구에게 담보를 맡긴 거죠? 저희 돈 당신들 은행에 예금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제가 대출한 적 없어요. 언제 제가 대출 받았다는 건가요? 고 씨가 열심히 모은 그에게 저축이 은행에 예금한 지 3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섬서성의 한 예금주는 예금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녀의 계좌도 모두 말소됐습니다. 섬서성 안강시 평리현에 거주하는 등 씨는 기자에게 남편이 중국 농업은행에 예금한 13만 위안이 2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고 계좌도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등 씨는 2020년 11월 남편의 사망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 농업은행 평리지행에 방문해 남편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끝번호가 0072인 계좌에 13만 위안 이상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등 씨가 남편의 예금 유산을 인출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공정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등 씨는 두 아들과 남편의 부모와 함께 평리현 공정소에 유산 상속 공증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등 씨는 공증서를 들고 다시 중국 농업은행을 방문하여 돈을 찾으려고 했으나 직원이 1시간 넘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등 씨는 그 당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했기에 우선 학교로 갔다가 나중에 여러 번 시도했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등 씨는 사망자의 소액 예금 계좌 잔액 조회 결과를 통해 남편이 4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끝번호는 0072 계좌의 잔액은 13만 3,900위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때 서명한 담당자는 은행 직원 왕조였습니다. 2022년 2월 16일 등 씨는 다시 은행을 방문해 돈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2월 23일에는 인근의 진핑현 은행으로 가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계좌 조회 신청서에 대한 답변은 끝번호 0072 계좌가 이미 해지됐고 돈이 인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등 씨는 여러 차례 농업은행 평리지행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은행의 책임자는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만 말했습니다. 등 씨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시 제 업무를 담당한 여직원 왕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2,000위안을 줄 테니 괜찮겠냐고 했어요.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정의를 찾아야죠. 6월 26일 밤늦게 은행 여직원 왕조와 2명의 남성이 등씨의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며 문제를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등씨 집의 CCTV 영상에는 밤 11시 20분경 이들이 여전히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문을 두드리며 만나길 요구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왕조가 문 밖에서 말하는 소리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등씨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왕조라는 여직원과 남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왕조라는 여직원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니 저는 혼자 살고 있어 겁이 나서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은행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그녀와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며 그녀도 저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 않겠어요? 등씨는 방해를 피하기 위해 현재 집을 떠나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